국민의힘 내홍이 엎친 데 덮치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으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당내 충격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송 원내대표님 17%.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희들도 뭐 충격은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코스피가 6천까지 가다 보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아프라고 때렸는데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거 사랑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공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정말 유죄 판결 나오면 그때는 좀 확실하게 전륜하겠지라고 지켜봤던 국민들이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고 등을 돌리고 그게 압도적인 중도층에서의 지금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송호선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님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 송호선 원내대표님 메시지는 잘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대표의 메시지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덜 싸우고 그냥 뭉치면 된다. 저는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절윤용으로는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절연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메시지로 다 해석하잖아요. 근데 저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헌정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연말에도 한 번 하셨고. 헌정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그 송 원내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장동혁 대표하고도 절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지지자들조차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당대표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건데 두 분 간에 이런 메시지를 전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엇박자가 난다라고 뭐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어떤 시각 차이다, 또 역할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는 107명 의원들의 뜻을 수렴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 당대표는 또 열렬히 지원해주고 있는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분들의 또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또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라면은 당대표의 그 메시지에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해를 조금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좀 잘해보자라고 뭔가를 하면 그때 되면 또 가지고 다시 윤어게인이니 뭐 전륜이니 하면서 그 늪 속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하는 그런 마음에서 장동혁 대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륜 아니면은 윤어게인 세력의 퇴출을 이야기할 때 자연인 윤석열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 윤석열은 이미 탈당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윤석열의 행태에 대한 정말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는 것이냐. 근데 이번에 당장 1심 판결 무기징역의 중형이 나왔는데도 장동혁 대표 나오셔가지고 무죄 추정이다. 아직 1심밖에 아니지 않냐. 계엄 내란 아니지 않냐. 공수처 수사권 있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윤석열을 감싸고 윤석열의 행동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문제가 적은 것처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자체가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국민들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윤어게인 지지하는 그 당원들도 우리 당원이에요. 우리 세력이니까 뺄셈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 지키려다가 사실은 훨씬 더 폭넓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 계속 그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지금 잘 생각을 하고 있고 장 대표도
절대 윤호개인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빨리 끊어내라 하는데 확실하게 끊어내는 듯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그 것 같아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대놓고 윤호겐을 외치는 전한결 대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 그분들이 오히려 그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계엄에 대해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장애인 폄하라든 이런 일을 저질러도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자리를 둬요. 그리고 뭐 목소리가 좀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들 즉각적으로 제명하고 그게 패시즘 정치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적절치 않은 발언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법파괴 악법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원래 2월 말 요때 3월 초 되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이것 때문에 늦어졌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그냥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진 거, 심지어는 유일한 기반인 그 TK에서조차도 민주당하고 동률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윤호견도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입장 발표한 건 분명하거든요.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의 여파로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떨어진 결과가 나온 거고 인과관계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최소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건 이제 수용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판결 나던 그날도 제가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그 메시지를 냈거든요. 일단은 1심 결과가 나왔으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2번, 3번, 3심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아마 그런 자세 아니었을까. 송 대표님이 원내 전략도 짜시고 지휘도 하시고 그 대여 투쟁도 주도를 하고 계셔서 1인 2역을 하고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니까 실망한 거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동혁 대표와의 그 계획이 뭔지 이렇게 의견을 나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다 사전에 뭐 논의를 하거나 네.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평상시에 이거 소통이 잘 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뭐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사석이었나 이 자리에서였나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거다. 뭐 당 내부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계획만 있는가 본데. 근데 그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라는 게요. 네. 저는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좀 떠오릅니다. 타이슨이요? 예.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나한테 맞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물론 뭐 그럴싸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처럼 우리 먼저 개딸을 형성하고 중도 확장하겠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 그걸 할 겁니까? 지금부터 그럼 중도 확장을 어떻게 지금 시작해도 이 스코어를 뒤집기에는 남은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도 만나 뵈봐도 대부분 윤어게인 하지 말자 그러십니다. 윤어게인 하자 이런 분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문제는 당원들은 상당수 윤어게인의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이번 MBS 여론조사 봐도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보면 무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형했냐.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전체 국민으로 보면 2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물어보면 윤석열 무죄해야 된다라는 게 70%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끝까지 지방선거는 조직선거니까 우리 당원들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끝까지 윤어게인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 보고 정치하면요. 나는 당대표고 당원을 대표하니까 나는 윤석열에 대한 무죄 판결해야 된다라고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체 국민의 20%예요.